NCS의 원리. 자, 오늘은 수리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 부분이에요. 자, 수리 능력 부분은 인문학자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죠. 스포자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수리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무역정하다 보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NCS 원리에서는 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좀 중요한 걸 보여줄게요. 이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원리 방법을 알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최대한 쉽게 풀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식 다 푼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최대한 시간 세이브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노가다라도 푸는 수가 많을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 풀 수도 있거든요. 뭘 말하고 싶으냐, 결국 NCS 수리 문제를 빨리 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는 모든 문제를 빨리 풀겠다가 아니라 그 문제 중에 몇 개를 빨리 풀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나머지 문제를 그냥 흔히 말하는 하나하나 다 푼 형태로 다 풀겠다라는 마인드를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게 원칙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수리 능력의 개요부터 먼저 봐볼게요. 개요는 모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사칙 연산과 직장 생활에서 당장 봉급이나 그런 거 연산하면 다 사칙 연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아주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도표 또는 자료를 정리, 요약하며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말한다. 좀 길지만 쉽게 말하면 계산 능력하고 표를 볼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보겠다. 왜? 직장 생활할 때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표로 나오기 때문에 표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계산을 잘할 수 있냐, 표를 잘 볼 수 있냐, 두 가지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에 해당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역지원 능력에서 중요하게 보겠죠. 우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 능력이니까 당연히 비중 있게 출제될 수밖에 없고, 계산 문제가 실무적인 계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나오고, 특히 최근 문제를 봤더니 소수점 이하 뭐 두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문제도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계산 문제가 계산이 노가다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로 쪼는 게 아니죠. 노가다 걸리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잖아. 뭐죠?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최대한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시간을 또 쏟아 붓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NCS로 고득점 맞고 빨리 풀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수를 볼 수 있는,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감각이 중요해요. 즉, 몇 문제라도 감각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인드, 그런 형태의 감각이 중요한데, 그 감각에 관련된 원리를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보는 것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수리 능력의 구성은 말이죠. 이렇게 구성돼요. 일단 모듈이 있긴 하지만 모듈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모듈도 다 계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듈을 전혀 볼 필요 없는 파트는 유일하게 수리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모듈상으로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능력, 도표 작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알파로 대표 예제에서 수열 문제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수열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체의 NCS의 수리 능력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수열이랑 이 모듈은 말이죠. 모듈은 결국 위는 이제 기초 연산이라는 건 사치 연산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해당되는 기초 통계는 그 다음에 기초 통계 관련된 부분은 사치 연산과 연결돼서 응용 방정식을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형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자료 해석을 잘 볼 수 있는가 해당된 문제이고, 얘는 당연히 수열에 관련된 문제이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사칙 연산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 사칙 연산 관련된 걸 굳이 왜 집어넣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칙 연산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해서 시간 세이브할 수 있냐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 나머지 응용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NCS에 나와 있는 수리 파트 문제 중에서 수학적인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수학적인 문제 중에서 출제되는 문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딩 때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력도 그런 거 아니라 뭐 미적분 뭐 그런 형태 내용들 있잖아. 고딩 때 배운 거 지수 뭐 그런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 출제가 됩니까? 출제가 안 되죠. 근데 중딩 때 배웠던 속력도 같은 거 출제가 되죠.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대학까지 졸업한 학생들이야. 때로는 이제 고졸 학생 듣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딩은 훨씬 더 넘는 학생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굳이 중딩 문제를 내는 거죠? 하다못해 고딩 문제도 아니라. 왜 중딩 문제를 그 취업하겠다는 직장인 되겠다는 사람한테 왜 중딩 문제를 내냐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죠. 뭘 말하고 싶으냐면
보면 NCS는 수학을 잘하는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수에 대한 감각이 있냐는 문제를 측정하는 그런 파트가 NCS의 수리 파트이고, 수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이 중딩 때 배웠던 속력 농도 그런 거 다 일상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를 감각적으로 풀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NCS이기 때문에 NCS는 고딩 수학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딩 수학까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자료 해석 관련된 부분은 자료 해석이 최근에 많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살짝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서 어려울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NCS 기술 강의에서 이거 세세하게 다 많이 보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CS의 원리 강의에서는 이 자료 해석의 모든 유형을 보지 않지만 자료 해석을 감각적으로 본 거에 대한 틀은 완전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것이고, 수요일도 뭐 짧게 한번 같이 보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NCS의 수리 능력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파트인 한번 4칙 연산 파트부터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4칙 연산 중에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중에 이거 못 풀 사람 어디 있어? 누구나 다 푼다는 거야. 그럼 NCS도 이런 류의 문제를 낸다. 그럼 왜 내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류의 문제는 결국 얼마큼 이런 문제를 감각적으로 빨리 푸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4칙 연산이 예를 들어서 이 해당되는 이런 4칙 연산 계산 문제가 쭉 있다고 해봐. 그랬을 때 만약 답이 예를 들어서 답이 뭐 예를 들어서 0. 뭐 이렇게 숫자가 좀 나갔다고 해봐. 이게 답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답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당된 이 답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그냥 딱 보면 쉽게 할 수 있나? 아니죠. 요 숫자 소수 두 번째짜리 숫자를 알려면 다 계산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수 세 번째짜리 숫자를 알려면 다 계산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일부만 계산해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끝에 자리는 일부만 계산해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 즉 4칙연산의 가장 기본 방법은 뭐냐면 끝에 자리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자리를 봐봐. 끝에 자리를 봤더니 결국 이 문제는 말이야. 끝에 자리가 9잖아. 얘도 9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바로 앞뒤 대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두 자리를 보게 되면 09, 99, 11, 29 다 달라. 아, 그럼 이 문제는 끝에 두 개 자리만 계산해서 푸는 형태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34에다가 38을 더하고 거기에 43을 빼게 되면 29 정도 되니까 정답이 얘다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다는 걸 여러분 또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끝에 몇째 자리까지 보냐라고 하는 거는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무조건 한 자리를 무조건 세 자리까지 봐야 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고 내가 끝에 몇째 자리까지 보는지를 정하고 푸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형태 문제는 말이죠. 계산이 훨씬 더 이렇게 간단하기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는,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복잡하게 계산을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끝에 두 개 자리를 계산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게 길면은 실수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곳이 길면은.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빠르게 선택지를 빨리 먼저 훑어보는 거야. 근데 선택지의 끝에 두 개 자리 차이가 뭔가 1, 2, 3, 4, 그렇게 자기 차이가 나지 않고 10,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차이가 어느 정도 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 문제를 자세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대략적으로, 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4에다가 38을 더하고, 그 다음에 43을 빼. 즉, 얘보다 더 큰 숫자를 빼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얘보다 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34보다 좀 작은 게 뭐가 있나 봤더니 29밖에 없어. 그럼 29를 체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형태. 그런 것도 여러분 평상시에 감각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대략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꼭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선택지 차이가 1, 2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대략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처럼 10, 20 차이가 난다 했을 때 대략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유추한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스킬이 되겠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99999 곱하기 9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이거는 9가 아주 많을수록 문제가 힘들 거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빨리 풀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이런 좀 이렇게 길게 숫자가 긴 숫자, 큰 숫자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규칙이 있나를 먼저 보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무조건 여기 정보가 이 숫자에다 9를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보면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99 곱하기 9는 뭐냐? 그럼 계산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99 곱하기 9 관련된 부분은 그냥 100에다가 9를 곱해. 그 다음에 원래 99니까 여기다 9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쉽겠죠. 그럼 이런 유형 계산하게 되면은, 그게 되면 9병에다 9를 빼니까, 얘의 정답은 뭐가 됩니까? 하면은 891이 되겠죠. 891. 그러면 규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항상 9를 빼니까
끝자리 항상 1이 되고 앞자리 항상 8이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얘는 9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규칙을 만들어 보면 99, 9가 2개 있을 때는 9가 하나 있네. 그럼 이 문제처럼 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을 때는 하나 적으니까 여기 9가 총 6개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앞에 8이고 뒤가 1이고 9가 6개인 게 뭐가 있나 그래 되면 얘가 6개잖아. 이거 8이 1이 있죠? 그럼 정답이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규칙을 여러분 찾아서 푸는 게 훨씬 빠르게 되면 규칙을 찾는 훈련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ACS의 중요한 감각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또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